안녕하세요. 빌딩로드 부동산의 고재은 팀장, 이동욱 팀장입니다. 팀장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실내로 와봤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많이 보다가 네. 주노 헤어라는 미용실 브랜드가 블랙스톤, 세계 제일 사모펀드 기업인데 네. 그쪽에서 8천억 가치로 매입하는 걸로 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를 보고 사실 뭐 기사 뜬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주노 헤어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 주노라고 하니까 조금 익숙한 단어긴 한데 제가 네. 전에 있던 직장이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네. 입사했을 때부터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남다르긴 했어요. 이것도 주노 헤어에서 했어요. 주노 헤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솔직히 저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트비 2만 원이면 평범한 수준인데 블루클럽이 얼마예요? 블루클럽이 한 5천 원, 만 원 정도 알려요. 지금도 5,000원 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주노 헤어라고 하면 네. 남자들은 솔직히 커트비가 비싸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주노 헤어를 이제 가본 이후로부터는 계속 주노 헤어만 다녀요. 처음에 저도 8천억에 매각됐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뭐 매출, 연간 매출로 보면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규모고 영업이익은 그거에 한 10분의 1 좀 넘는 한 307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규모인데 8천억이다는 저는 사실 너무 놀래긴 했거든요. 솔직히 영업이익만으로 8천억이 되기까지는 쉽진 네. 않을 것 같고 네. 주노 헤어가 어떻게 네. 보면 뭐 10명 중에 9명은 물어보면 여기가 미용실이라는 건 알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동네 미용실이라던가 일반적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 여기 미용실 알아?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 주노 헤어 아시죠? 네. 혹시 피디님 주노 헤어 아세요? 알죠. 딱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은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노 헤어가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8천억까지 매각됐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만 봤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는 아무나 원장을 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디 미용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니면 원장님 네. 이렇게 주잖아요. 네. 여기는 주노헤어에서 일했던 사람들만 원장을 이렇게 시켜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10년 이상 여기 주노헤어에서 종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높으신 분들만 이제 원장을 이제 드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브랜드를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진짜 교육이 진짜 체계적이에요. 하긴 내부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너무 잘. 저도 지금 주노에 있었지만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만큼 여기보다 잘 가르쳐주는 데는 없을 것 같다. 빌딩 매매 배울 때는 빌딩 모드처럼 미용을 배울 때는 주노에서 배워야 좀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좀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좀 자부심이 좀 있어요. 주노에서 일하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일했었을 때 봤어도 그 정도 자부심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버티기도 어렵고 주노에어라는 브랜드에서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강윤선 대표님이 많이 얼굴을 비치셨잖아요. 맞아요. 뭐 독서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신다라고 나오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이 확실히 있으신 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책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노에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 직원들한테 무슨 책을 읽으라고 공지를 해주세요. 그냥- 그 책을 비치를 해줘요. 그 매장에. 그렇구나. 신기하죠?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도 가끔씩 읽긴 하는데 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근데 주노 헤어가 솔직히 영업이익만으로 이렇게까지 8천억에 매각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이 봤었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자산 가치가 거의 한 3천억 추정하지만 추정컨대 3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8천억 안에 포함된 거다라는 추측이 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물만 해도 3군데? 메인입대 3-4군데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찾다 보니까는 그 이외의 지역에도 굉장히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계셔서 찾은 것만 한 10군데 정도인 거라서 그렇게까지 많아요? 네네. 와. 엄청 많이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매입하신 거의 특징도 그냥 메인 상권이 아닌 곳도 있지만 완전 최상급지의 대로변에 대지 사이즈
가치도 좀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매입을 하셔서 그래서 8천억이라는 그 가치를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네. 부동산도 이제 매입을 하시고 직영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뭐 월세 낼 것도 없고 네. 가치가 상승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매장으로 운영하시는 그거는 임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걸 네. 다 매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네. 그거 말고 부동산 운영하시는 그 법인을 따로 좀 분리해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이 매입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회사가 상승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같이 상승을 해서 회사 상승분뿐만이 아니라 그 몇 배의 가치를 더 인정을 받으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4억을 매입을 고려를 하시는 거고 4억 매입하신 이후에도 부동산 투자를 분산해서 좀 나눠서 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있는 건물은 이 청담역 9번 출구 앞에 삼성로 대로변에 있는 이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저 이 물건 진짜 자주 봤어요. 하긴 옛날에 직원이실 때 교육 들으러 맨날 오셨겠네요. 맞아요. 이게 준호의 아카데미 건물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일했었을 때 뭐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호에 있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조금 뭐 신뢰가 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동네잖아요. 청담동이.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초역세권에 있는 이 신축 멋진 건물을 교육으로만 쓰기에는 저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들긴 했었었는데 솔직히 지금 매입을 하고 교육장으로 쓴다고 했었을 때는 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신 지 좀 되셨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본인 건물에 이제 교육장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자 감당만 하면서 이 교육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준웨어에 계신 분들은 청담역 대로변에 교육장을 쓰고 있으시면 그만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되잖아요.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여기를 임대로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에 대한 것도 사실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차치하고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그 강윤선 대표님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이신지도 알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직원들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메인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자부심이 아주 커질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할 것 같아요. 나도 하면 저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건물 외관도 일단 너무 멋있게 잘 지으신 것 같고. 여기 지나갔었을 때 솔직히 이 건물이 일반적인 건물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좀 특색이 있잖아요. 네. 청담역 걸어 다닐 때도 이 건물은 무조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건물 뭐지? 하고 봤었을 때는 준호의 아카데미 건물. 이렇게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사옥 효과라는 게 이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외부 홍보 효과도 큰데 내부 직원들의 어떤 멘탈적인 것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조금 더 북측, 삼성로 북측으로 올라가 보면 이쪽 라인에 건물이 좀 있으시네요. 제가 또 찾다가 알게 된 게 이것도 사실은 지나가면서 못 볼 수가 없는 건물인데 미용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이것도 전면 넓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땅이 한 200평 정도 되는 사이즈고 얘도 아까처럼 연면적이 700평 좀 넘어가는 사이즈 중대형 건물이죠. 그냥 지금 이 두 개 가치로만 해도 거의 뭐 1,000억이 넘어가겠네요. 여기 사실은 뭐 성당 3억 원 내외로 거래되는 지역인데 실거래로만 보면 여기는 땅값 이외에 건물 가치도 상당히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정도 건물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 신사동에 또 하나 뭐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투자 잘하셨다 싶은데 여기 도산공원 오른쪽에 도산공원은 진짜 요즘 네. 강남의 평당가 최고가를 계속 찍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임대료도 사실 너무 놀라운 게 평당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가는 뭔지 아시죠? 어떤 건물인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럴 정도로 여기는 사실은 모든 뭐 외국인이나 뭐 젊은 뭐 여성분들이나 모든 유행하는 것들이 다 많이 모여서 그러는지 뭐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정말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CGV랑 쉑쉑버거 라인에서 쭉 들어오다 보면 꽁띠둘레가 가는 요 길 쪽에 이렇게 코너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바로 이 건물. 이거는 준호역 안 들어와 있나요, 이거는? 여기는 임대를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나다니면서 다 한 번씩 보셨을 만한 건물인데 이게 이제 준호헤어가 갖고 있는 건물이었다. 근데 저 투자를 진짜 잘하시네요. 이것도 2022년에 270억에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240억을 끼고 사셨어요.
240억이요? 네, 완전 풀 대출 받으셔서 매입을 하셨고, 근데 워낙 매출이나 이런 게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또 2022년도면은 평당으로 보면 1억 7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평당 2억 위로는 거의 3억 얘기하셨네요. 네, 2억도 넘었고 실거래로는 뭐 3억 가까이도 찍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시세 차익만 단순히 계산해봐도 못해도 60억 이상은 보셨을 것 같아요. 차익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정말 투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일종인데 심지어. 근데 진짜 이 영업이익만으로도 뭐 당연히 많이 버시겠지만 네. 이 부동산 가치로도 돈을 진짜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8천억 인정받으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역 중에 뭐 마용성 중에 또 있는 거? 제일 핫한 성수. 성수동은 뭐 지금 뭐 연무장길에 뭐 3억 이상 호가 그쵸. 뭐 거의 4억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쵸. 성수동에서도 성수역 마찬가지로 초역세권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있는 이 대로변 건물이고요. 예전에 빅토리 모텔 들어와 있던 건물인데 이것도 22년도에 거래가 돼서 누가 사셨나 하고 등기를 확인했는데 준호헤어에서 매입을 준호 디포 명의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준호 디포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소유를 또 하고 계시던데 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아카데미에 이제 준호 디포라고 있어요. 네. 준호 디포라고 하는 게 준호에서 이제 만든 제품이라든지 네. 가발 그런 거를 용품을 파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에서도 이제 아카데미가 있을 거고 제품을 파는 뭐 디포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준호 주식회사 준호라고 해가지고 미용을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2022년도에 평당 2억 원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하셨고요. 매매가는 300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대출 받은 거 보시면 240억 풀 대출. 이게 네. 부동산업은 요즘 솔직히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법인에 매출이 있으면 확실히 대출을 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임대업만 해서 신설법인으로 된 법인은 사실 대출 규제가 좀 타이트하게 묶여있는 상황인데 그 이외에는 또 약간 좀 풀어주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사옥 매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거래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인 건물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네. 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임대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에 있는 건물에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임대료만큼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비용에서 끝나는데 그쵸. 투자를 사옥을 매입을 하시면은 그게 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오른 가치만큼 또 충분한 이익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사옥을 매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뭐 실제로 쓰셔야 되는 면적 규모가 있다거나 그리고 뭐 현금 여력이 되시면은 뭐 어쨌든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사옥 매입을 하시는 게 장기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준호헤어 같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직영으로 만약에 매입을 고려하시는 대표님이 있으면 지금 쫓기지 않을까. 네. 최근에 공실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 강남 같은 건물도. 근데 이제 그 공실을 채우고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저렴하게 잡으셔가지고 좀 길게 뭐 5년? 진짜 길게는 뭐 10년 정도 가지고 가시다가 시세 차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매입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는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명도라는 거를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활용하셔가지고 오히려 사업 매입을 검토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거 성수동 거 건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것도 저희도 사실은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매물이었어요. 이거는 중공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설계를 짜봤을 때 이것도 연면적 한 800평 이상 되는 사이즈로 그때 검토를 했던 건물이고 이런 식으로 대지 사이즈 좀 있는 규모의 대로변의 초역세권 매물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토지와 건물에 투자를 하시는지가 너무 뚜렷하게 취향이 일단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도 그 하나의 거점처럼 삼아서 나중에 뭐 사옥이나 아카데미로 충분히 또 활용을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동쪽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신축되면 어떻게 올라갈지 또 아마 청담동처럼 멋지게 짓지 않으실까. 네. 근데 진짜 확실히 주요 지역을 매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습니다. 청담동, 뭐 신사동에 있는 뭐 메인인 압구정, 뭐 성수동 지금 뭐 매입하신 것만 봐도 다 주요 지역이잖아요. 네, 완전 최상급지만 골라서 매입을 하신 것 같고요.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치가 좋으면은 그거 위주로 입지에 좀 많은 점수를 두고 매입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부러워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실 미용 뷰티 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 회사가 맞지 않나 약간 무신사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준호에서 일했었을 때 딱 들었던 멘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본업에 충실해야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본업같이 보여도 부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업에 충실해야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큰데. 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본업에서 또 이제 자본이 있어야 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유지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블랙스톤이라는 세대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이거를 지금 인수합병을 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뭐 내시는 이자만 해도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대역 상권 요즘에 뭐 많이 죽었다 하지만 어쨌든 이화여자 대학교라는 상징적인 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대역에서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그 이화여대 들어가는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이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땅입니다. 거리뷰로 보여드리면 건너서 가보면 준호회가 이렇게 임차로 아마 들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쪽 건물은 건너편에 지금 요거가 멸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건축을 하겠네요? 네, 이것도 아마 신축 건물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메인 동선 쪽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 역에서 가깝고 이대에서는 뭐 메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셨던 취향에 크게 또 벗어나지 않는 땅을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사옥이나 뭐 미용실이나 아카데미 용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위치 말고도 뭐 성북구 쪽이나 아니면 마포구 쪽에 몇 군데 더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뭐 전부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로만 해서 봐도 사실 지금 뭐 매입하신 금액 말고 시세로만 따져봐도 2, 3천억 정도의 규모는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8천억에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금액은 부동산으로 가치를 좀 인정받으신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희가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옥을 사고 그리고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기업들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헤어에서 일하실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좋으세요? 너무 답답 나온다. 각자 뭐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주변에 이제 미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미용에 대해서 만족도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직업이 저는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저도 이 직업으로 너무 힘들면 다시 미용실로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돌아갈 길은 미용실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원래 미용을 했다 보니까 돌아갈 길은 미용밖에 없어요. 네, 안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